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달보다 둔화했다라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출발하다가 이내 하방 압력이 더욱더 큰 시장을 연출했습니다. 국내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를 오늘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와 주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우선 주제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네, 황소와 곰의 기로라고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제가 오프닝에 하루에 한 가지씩은 선물을 가지고 와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였죠. 2주 만에 가지고 와 주신 종목이 장중에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바로 비올인데요. 비올이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해 주면서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이, 사실 얻어 걸린 건데. 아, 절대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뭐 오랜만에 이제 자주 왔잖아. 2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종목 굉장히 아끼는 게 정말 뭐 종목 뭐 여러분들께 뭐 소개해드리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뭔가를 좀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가지고 와서 제가 좀 감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걱정도 했는데 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어제 이제 목표가 2,700원에는 살짝 모자랐어요. 그래도 뭐 2,645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여러분 목표가 부근에서는 무조건 절반 챙겨라. 이제 요건데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목표 가라고 해서 딱 어떤 가격을 딱 이제 특정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또 어느 정도 좀 이게 얽매이실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2,700원이라는 거에 딱 그냥 각인이 돼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 2,640원, 50원 요때는 또 못 파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9,900원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저 부근이라면 항상 이제 절반을 챙겨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 좀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봉으로 보더라도 자, 아침에 이제 좋게 출발했고, 어제 뭐 비율만 좋았던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미용기기 쪽이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어제 이제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제 아침에 시세가 한번 났고, 요 타이밍에 이제 뭐 또, 트레이딩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또 한번 요렇게 이제 펌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리오프닝 쪽이나 이제 이런 쪽이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차트 한번 보고요. 뭐 해설을 또 많이 해드린 게 좋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장초반 굉장히 강하게 가다가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게 왜 아쉽냐면 뭐 이제 종목이 좀 더 뻗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요즘 시장이 이제 워낙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주식이 이제 좀 바닥치고 좀 오른다 싶을 때는 원래는 좀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붙는 좀 이런 패턴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일단은 뭐 오르면은 좀 이제 팔고 보겠다는 심리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유지되거나 더 뻗어주진 못하고 이제 눌리는 거고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좀 그런 작용해서 어제 좀 정강후약의 흐름이 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금 투자 심리가 종목을 막 밑에서 딱 사가지고 와 이거 좋은 종목 밑에서 횡재했네 하면서 이거 끌고 가야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타를 권하고 있는 좀 그런 흐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뭐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비율이 그래도 뭐 나름 뭐 좀 속의 어떤 좀 성과를 좀 내고 있어서 아직은 제가 이제 좀 뭐 종목이 거꾸로 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좀 보고 있고 종목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좀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이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끼고 있고 그리고 있는 종목들도 뭐 목표가 뭐 달성해서 나가고 또 뭐 일부 종목은 또 손절가 이탈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만기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만기일 이제 이후에 좀 시장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다시 좀 이제 종목을 좀 뭐 일단 들이대 보는 쪽으로는 일단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 쭉 함께 하셨던 분들은요, 어제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비율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시청자 게시글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얻어 걸렸다 표현하지만 절대 얻어 걸린 게 아니다. 주식 고수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주식 고수의 정말 명성에 저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주식 고수 이런 거보다 제가 정말 듣고자 하는 건 뭐 주식계의 뭐 시어머니 같은 거 잔소리 막 하고 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굳이 좀 고상한 거라면 뭐 주식계의 뭐 철학자 뭐 이런 걸 좋아하지 뭐 고수 이런 거는 뭐 연관 생식이 무슨 고수입니까?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보다는 철학자가 조금 더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주제도 늘 철학자의 네. 버금가는 주제로 가지고 와 철학적으로 주시니까요. 보려고 해요 요즘 시장을. 네. 네, 5월이 급격해서 지금 시장 흔들림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어제 역시도 간밤에 미국 물가 지표에 시장은 하방 압력을 더욱더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더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더 빠지고 S&P 500 역시 4천선이 다시 붕괴되는 모습까지도 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국내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일단 주간 어떤 스케줄링을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간밤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그 물가 지표 이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그 지표를 확인하고 맞이하는 그 시장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큰 승부를 좀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 어제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제가 뭐 9시 반에 미국의 물가 지표 이제 발표되는 것도 뭐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 그게 발표되는 순간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사실 상승폭을 키웠다가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막 급락세로 이제 돌변을 하고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했는데 정작 뉴욕장이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낙폭을 줄이더니 다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그 아전인수의 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시장은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둔화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냥 아전인수로 이제 뭐 매물 공방이 뭐 이루어난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뭐 우려다 이제 이런 쪽으로 귀결되면서 이제 나스닥이 좀 급락세로 돌변한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네. 이게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치보다 뭐 0.23%더 나오고 덜 나오고 가지고 막 시장이 뭐 정말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그냥 이 지표 하나가 극단적으로 할 뭐길래. 것이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시험 문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80점이 커트라인이면은 뭐 79점이면 너 불합격, 뭐 81점이면 너 합격하는 이런 좀 극단적으로 시장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넓게 보려고 해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오늘 내 주식이 오를까 말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좀 초월하는 쪽으로 좀 시장을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의연하게 좀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런 어떤 뉴욕 증시의 극심한 어떤 이제 변동성을 보면서 이게 뭐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의 맥락을 짚어보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 끝나면은 우리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물가 지표가 뭐 예상보다 0.1이 높고 낮고 아니거든요. 근데 얘만 그냥 우크라이나만 딱 끝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끝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그쪽으로 이 시선이 집중되면서 마치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뭐 0.23%더 나오면 시장이 큰일 날 것 같고 덜 나오면 뭐 화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압니다. 뭐 오늘 뭐 내 주식 오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알고 저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 포트 종목이 오늘 오르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소개해드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오르는 게 중요하죠. 뭐 그건 가장 알아요. 중요하죠. 네, 그건 아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지엽적인 문제만 우리가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어쨌건 뭐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잡아줬죠. 뭐 이제 양봉을 잡아줬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제목처럼 황소와 곰의 기로에서 자, 작년 6월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는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는 그 22%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2,600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비슷한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은 뭐 이미 먼저 그렇게 됐고, 이제 코스피도
기술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약세장 초입 구간에 이제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불마켓 강세장 그죠 뭐 이제 이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약세장을 좀 이제 받아들이면서 약세장 전략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또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포트의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시장이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전략은 정말 약세장 시나리오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여러분 딱 구분하실 거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세장에서는 그 주도 섹터라는 게 그냥 뭐 줄창 올라가면서 지수를 막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이 약세장에서는 그런 이제 주도주나 주도 섹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하는 그런 섹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 1, 2년 그냥 쭉 가는 거지만 약세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은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하지만 어제 제목도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 시장이 날씨가 좀 변했지만 이제 그 메뉴판이 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어제도 그게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직은 약세장에서 인플레이션, 자동차 리오프닝, 요거는 아직은 먹혀요. 아직은 먹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5월 초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메뉴판이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그 태풍과 강풍이 몰아쳐도 아직은 붙어 있더라고요. 어제 뭐 기아가 굉장히 뭐 좋았고, 리오프닝 쪽이 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거 있고. 그 인플레이션 쪽은 여전히 뭐, 왜냐면 시장이 큰 간판이 역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요쪽 이제 종목에서 우리가 뭐 멱살 잡으면 뭐 어제 뭐 예를 들면 비율처럼 뭐 막간을 이용해서 할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을 한다면 저 메뉴판도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요걸 제가 요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뭐 오늘 만기일이고 상당히 좀 중요한 좀 이제 하루인데, 일단 또 뉴욕 증시가 또 이제 급락해서 아침에 또 일어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아유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어제 좀 지켜보다가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그러진 않네 않겠구나. 하고 잤어요. 어제 솔직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이건 또 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직하시겠어요. 하지만 오늘 일단 만기일은 어쨌든 차분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 어떤 동향이 어떤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제가 또 전략을 좀 재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는 정말 약세장인 것 같다. 약세장을 네. 지금 대응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약세장 계속해서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세요. 이럴 네.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네.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금 또 가장 강점이 장 전에 하는 프로그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장 네. 전에 하는 만큼 오늘 장 대응 전략, 오늘 옵션 만기일에서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 뭐 들이댈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오늘 딱 두 가지만 보시죠. 그러니까 뭐 선물 동향, 뭐 프로그램 동향 오늘 볼 것 되게 많지만 오늘 딱 두 개만 봅시다. 삼성전자과 하이닉스 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왜 이걸 봐야 되냐? 자, 삼성전자가 5월에 코스피 대비 분명히 선전해줬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도 코스피 대비에서 분명히 선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그 나스닥이 이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3.8% 하락할 동안 삼성전자 2%대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전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1%대 하락에 그쳤죠, 5월 달에.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너무 잘 견뎌줬는데 나스닥이나 이런 게 급락을 하는 와중에 유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선전해야 될 객관적인 모멘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건 없었거든요.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버텨줘가지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오늘이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기일 전후에 분명히 변동성이 있어 왔었고, 그리고 만기일은 다른 건 뭐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어느 지점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자기들의 손익이 결정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뭔가를 의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러기에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뭐 3천조 원이고 막 뭐 1,000조 원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 시장은 제가 외국인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딱 붙잡아 놓으면 지수는 어느 정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차피 5월 달에 나스닥도 저렇게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도 한 번 정도는 폭락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왕 폭락할 거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지 말고 그냥 만기일 날 폭락하는 게 우리에겐 더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외국인 놀이터라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선전해줘서 고마운데 오늘 예를 들어 시장이 이제 너 5월 초에 선전했던 그 청구서, 그죠? 이걸 내민다고 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며칠 동안 보여줬던 그 견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견조함을 보여준 그 어떤 이 밀린 숙제를 오늘 다 이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유심히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요걸 보고 특히나 오늘 좀 동시효과에 이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만기일 하루 좀 오늘 좀 차분하게 뭐 이제 뭐 어떤 신규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쪽. 특히 오늘 저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동향이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하고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좀 만기일 좀 차분하게 잘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함께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변동성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지표로도 우리 시장에서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장 전부터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변동성 더욱더 크지 않을까, 하방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약세장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도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에서 또 퍼스트 클래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우리 가끔씩 또 체크 포인트 짚어서 공략주도 알려주시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